연구부. 서울 주택계획 총정리. 오랜만이에요. 좀 쉬었습니다. 서울 공공주택 공급계획. 지난 두 동영상에 이어서 정부가 8월 4일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신규 계획 포함 종합정리를 해볼게요.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 내용. 지도에 200세대 이상 주요 계획을 표시했어요. 주요 지역은 상암, 용산, 대치, 태릉. 공급 방법은 주택지구와 복합개발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주택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예로 들면 하얀색 영역을 잘 보세요. 개발 제한구역이었는데 이렇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상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거죠. 이건 토지이용 계획도를 표시한 거고요. 이런 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합니다. 어렵지 않죠? 개발 제한구역 해제, 대규모 공급을 할 수 있지만 단점도 분명함. 유휴부지, 이전부지는 충분하지 않아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매입형은 민간 영역이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대안으로 복합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강일 공영 차고지를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거죠. 차고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 주택과 공원, 각종 편의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주요 모델은 주차장, 노후청사, 어린이집, 경로당 부지. 주차장은 방금 살펴봤죠. 노후청사는 구청과 주민센터가 대표적입니다. 노후 어린이집, 신혼부부 특화주택으로 만들면 좋겠죠. 노후 경로당, 마찬가지 고령자 특화주택, 그리고 산업연계, 새로운 모델이 생겼어요. 창동 역세권. 그중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를 보면요. 시드큐브 창동, 설계공모 당선작, 왼쪽이 문화창업시설, 오른쪽이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의 웹툰 융합센터. 비슷하죠? 중요한 건 복합개발은 공공임대로만 공급합니다. 주택이 아니라 다른 시설, 그 기능이 핵심이니까요. 그쵸? 그런데 용산 유수지와 신길 영진시장 부지,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복합개발 계획을 보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 있어요. 복합개발단지에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문제는 논외로 하고요. 유휴부지, 이전부지가 공공분양, 공공임대 혼합단지일지 공공임대단지일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어졌어요. 정리하면 이번 동영상은 꼬북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공공분양 위주로 살펴볼 건데요. 유휴부지, 이전부지는 복합개발, 공공임대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보시고요. 참고로 공공임대는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공공임대가 공공분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서울 공공주택 공급계획.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본 기존 계획. 광운대역 유휴부지 2466세대. 여기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뭐든 이상하지 않아요. 조감도 성대야구장 부지 1586세대. 도봉창동 공공주택지구 330세대. 태릉 민방위 교육장 부지 230세대. 여긴 복합개발 가능성이 있죠. 민방위 교육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공릉 군관사 재건축 신혼희망타운 분양 175세대. 조감도 기존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지난 두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신규 계획. 태릉 골프장 공공주택지구 만세대. 지구 지정 이제 시작이에요. 주변 지구를 보면 구리 갈매 역세권 지구와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가 있죠.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태릉 골프장 지구를 꼭 참고하세요. 광역교통계획은 8호선 연장과 GTX-B 노선. 그런데 태릉 지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여기죠. 태릉 골프장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초안, 도로계획, 대중교통계획, 교차로 관련 계획. 사실 서울교통계획은 뭘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민간 분양이 있으면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 비율, 서울 투기과열지구 기준. 여기는 복합개발 공공임대 단지입니다. 기존 계획. 용산 정비창 부지 만세대 지구 지정 단계. 용산 유수지 복합개발 500세대. 조감도
구의 유수지 복합개발 300세대, 용산 유수지처럼 공공 분양 가능성도 있어요. 왕십리역 유휴부지 복합개발 299세대, 신규 계획 용산 캠프킴 부지 3100세대, 다 합치면 용산 지역 13600세대. 여기는 모두 복합개발 공공임대단지입니다.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기존 계획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4000세대 모두 공공임대예요. 동부도로사업소 2200세대. 그런데 서울무역전시장과 함께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7000세대 주요 지역으로 반영한 이유예요.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성동 구치소 부지 1300세대, 설계 공모 당선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 1200세대. 여긴 공공임대단지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데요. 조감도를 보면 공공분양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추가했습니다. 서초 성지마을 공공주택지구 813세대, 개포 재건마을 신혼희망타운 175세대, 신규 계획 서울의료원 이전 부지 3000세대, 조감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화 사업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지역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에 3000세대를 지어요. 99.9% 복합개발이죠. 공공분양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임대단지로 만들어도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이전부지 1000세대. 여기도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복합개발 600세대. 여기에 아파트만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정도시개발구역 미매각부지 600세대,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이전부지 200세대. 여기는 모두 복합개발 공공임대단지입니다. 기존 계획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1190세대, 공공분양은 없어요. 조감도 동작환경지원센터 부지 1900세대, 본동 군관사 재건축 255세대, 조감도 동작 군부대 부지 1000세대에서 1600세대로 바뀌었습니다. 대방 군관사 재건축 150세대, 조감도 해군복지단 부지 110세대, 영진시장 부지 복합개발 104세대, 남양군관사 재건축 400세대, 신규 계획 천안 공공주택지구 미매각 부지 400세대, 여의도 미매각 부지 300세대. 위치가 확실치 않습니다. 빈 땅이 저기밖에 없더라고요. 여긴 모두 복합개발 공공임대단지입니다. 기존 계획 화곡동 군관사 재건축 499세대, 강서 군부대 부지 1200세대, 신규 계획 마곡 도시개발구역 미매각 부지 1200세대, 서부 면허시험장 부지 3500세대, 상암 택지개발지구 미매각 부지 2000세대. 여긴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 계획이 있는 자리예요. 아마도 주상 복합으로 지을 것 같습니다. 상암 자동차 검사소 부지 복합개발 400세대, 상암 견인 차량 보관소 부지 복합개발 300세대, 다 합치면 상암지역 6200세대, 추가로 수색역세권 도시개발구역 2170세대, 차량기지를 이전해야 개발할 수 있어요. 빨라야 2025년부터 주택지구가 아니라 업무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합니다. 주택은 주상복합이에요. 수색역세권도 지도에 표시. 서남물재생센터는 복합개발 공공임대단지입니다.
기타 과천 정부청사 복합개발 4000세대 GTX-C 과천역 복합환승센터 자리예요. GTX-C 노선이 개통하면 수원 삼성 22분, 과천 삼성은 10분 내외겠죠. 사당 관문도시 복합개발 181세대. 이게 뭐냐면요,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 서울 경계의 지역 특성에 따라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비슷한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 같고 구파발 양재는 모르겠습니다. 사당이 시범사업, 공항 석수는 추진하고 있어요. 조감도 보시다시피 복합개발, 주택 위주는 아닙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3기 신도시 포함 경기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어서 서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주택가격 안정 조건 중 공공택지 확보에 해당하죠. 정확히는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분양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공공분양, 그리고 공공임대, 공공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공공택지 확보가 쉽지 않죠.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갭투기, 시세 차익에 집중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다주택 소유를 막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했죠. 과거 혜택이 많을 때 등록한 임대주택만 남았는데요. 가장 좋은 공급 정책은 이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그 판단이 틀리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정부가 8월 4일에 발표한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개인적으로 이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3기 신도시 도시건축 통합 입체적 마스터 플랜. 3기 신도시는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공급 물량에 초점을 맞춰서 용적률을 높이면 이 시도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용적률 때문에 수정하면 공급 일정이 지연될 테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매우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죠. 앞으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세부 내용은 거북이 주택교통계획 지도에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이상 거북이였습니다.